복잡하고 어려운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혜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오늘 팡팡 뉴스 주제, 따뜻한 연말을 위한 2023 제주 훈훈 뉴스인데 오늘은 반갑게도 기분 좋은 소식만 있나 봐요. 네, 이제 마지막인 만큼 좀 훈훈한 걸로 준비를 해봤는데 네. 두 분은 혹시 올해 한 해 동안 훈훈한 소식 좀 어떤 게 있었나요? 좀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뿌듯했던 일은 제가 오랜 육아휴직을 끝내고 올 6월에 복직을 했거든요. 그게 좀 뿌듯했던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 강나래 리포터는 어떠세요? 네, 저는 올 초에 한 달에 한 권 꼭 책을 읽자 이걸 도전했었거든요. 네. 저는 이걸 성공해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좀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 대단한데요. 대단한데요. 저는 못한 것 같아요, 그거. 네, 어쨌거나 지금 팡팡 뉴스 이렇게 제목이 팡팡이라 뭔가 팡팡 뛰는 재밌는 소식만 전할 것 같은 이름이지만 사실 그동안 제가 좀 전했던 거 돌이켜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문제점들, 사회 문제점들 이런 거 위주로 전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만큼은 연말이니까 따뜻한 소식만 추려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훈훈한 소식들은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오래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라도 다시 한번 조명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떤 훈훈한 일들이 제주에서 있었을까요? 기부 소식을 먼저 좀 전할까 하는데 네. 막 금액이 엄청나게 크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소소하지만 그래도 한번 조명할 필요가 있는 좀 따뜻한 얘기라서 할까 해요. 매년 크리스마스 때쯤에 한 해 동안, 1년 동안 모아놓은 용돈을 기부를 하는 그런 아이들 얘기인데요. 저 어릴 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기부 저는 아예 생각을 안 했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로 지금도 사실 뭐 이렇게 돈 같은 거 기부 개인적으로 좀 잘 안 하는 편인데 좀 많이 뉘우치게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인지 좀 굉장히 궁금해져요. 신성 여자중학교 1학년 고현지 학생 그리고 이도초등학교 2학년 고예진 이렇게 두 자매인데요. 아. 1년 동안 돼지 저금통에다가 용돈을 모았고 이 용돈을 제주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그 아이들의 기부 연혁이 대단한 게 2015년부터 기부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9년 동안 꾸준히 매년 했다는 거고 사실 이게 꾸준히라는 게 어른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했다는 건 대단한 것 같고 신성여중 1학년 고현지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5살 때부터 기부를 해온 거예요. 네. 이 5살 때부터 기부를 했다는 건 기부를 생활화하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기 때문일 텐데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부를 이어오고 있을까요? 맞아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고현지 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 기부 시작한 게 이제 부모님의 권유. 그러니까 아마 뭐 용돈을 기부하는 게 어떻겠냐 권유를 받았겠죠. 근데 속으로는 아마 좀 싫긴 했겠지만 이게 그래도 시작을 했고 그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현지 학생이 이번에 얘기를 한 게 연말에 이제 복지관 찾아가서 돼지 저금통을 후원하는 이런 일이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일로 생각이 된다.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동생들이 크리스마스를 좀 행복하게 연말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전했고요. 동생 고예진 학생은 언니가 이제 하는 거 따라하다가 지금까지도 같이 기부를 해오고 있다고 해요. 네, 마음이 정말 예쁜데요. 이 두 자매가 9년간 전해온 따뜻한 마음만큼 우리 두 자매에게도 훈훈한 연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또 어떤 훈훈한 소식이 있었죠? 이번엔 투숙객을 구조해서 생명을 살린 호텔 재과장 소식인데 네. 어제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얘기고요. 에코랜드 호텔에서 이제 호텔 투숙하던 가족이랑 같이 방문하던 68세 이제 여성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이렇게 쓰러졌다 그래요. 이게 이제 급성 심정지가 온 건데 이 급성 심정지가 무서운 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게 지속이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뇌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해서 이후로 회복이 되더라도 후유증이 계속 남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래서 발생 직후가 이제 골든타임이고 그때 바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주변에다가 이제 도움을 막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고 그때 이제 주방장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이 호텔 강서원 재과장께서 막 뛰쳐나왔고 네.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분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린 어떤 호텔 주방 재과장님 그 소식이 1월 달에, 5월 달에 그 언론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정말 천만 다행인데 그 투숙객의 건강에는 이상은 없었나요? 네, 다행히 이제 병원 이송돼서
무사히 회복이 됐다고 하고요. 다행입니다. 이후에 이제 감사한 마음 담아서 편지도 호텔 측에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좀 읽어보니까 좀 이게 죽다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네. 되게 절절하고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신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명이 밝아오면 살아 숨심에 감사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소중한 생명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펜을 들었습니다. 이승인지 저승인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평온함과 따뜻함을 느끼며 눈을 뜨니 살았다 살았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과제빵 강서원 과장님께서 입과 열 손가락, 온몸으로 심폐소생술을 하셨다 합니다. 급박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니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라는 이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사실 이 내용만 봐도요, 그 당시가 얼마나 급박했는지 좀 짐작이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만약에 저희 엄마 상황이면 저는 정말 평생을 감사해도 모자랄 정도로 감사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투숙객 목숨을 살린 그 강 제과장님, 이분이 군대에서 유격훈련 조교를 하셨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심폐소생술을 배웠던 게 이날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어떤 그걸로 이제 발휘가 된 거고, 이 강 제과장께서 이제 소감을 전하신 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 투숙객 건강이 회복돼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네. 평소 심폐소생술을 익혀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평생 한번 쓸까 말까 하더라도 그 한 번으로 인해서 타인의 생명이 구해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2023년 제주에서 있었던 훈훈한 소식들, 또 다른 이야기도 들어보죠. 이번엔 제주 경찰을 좀 칭찬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저도 사실은 최근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주 경찰이 수년 동안 장애인 스포츠 활동을 지원을 해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 장애인 축구협회 소속 선수들한테 무료로 제주 동부경찰서 안에 있는 풋살 경기장을 개방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속 선수들은 평일 오후 중에는 편하게 풋살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게 축구 그 동호인분들이 제 주변에 좀 한두 분 계셔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경기장 구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다 예약이 꽉 차서 있어서 왜냐하면 동호회는 많은데 경기장은 한정되다 보니까 이게 좀 골칫거리인데 이 지금 장애인 축구 선수분들은 이게 해결이 된 거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니까 굉장히 좀 축하할 만한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경찰서에서는 평소에 이 민간인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경찰서가 이제 물론 민간인 출입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찰서 가서 우리가 신고도 뭐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출입은 기본적으로는 가능한데 민원실이나 이런 데 말고 이제 기본 다른 건물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출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신원도 밝혀야 되고 그냥 저 기분의 기자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속이랑 뭐 목적이랑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잠깐 얘기를 해야 또 출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좀 관리가 다른 관공서보다는 철저하다. 근데 이런 철저한 경찰서에서 민간인 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어떤 풋살장 개방을 했다라는 결정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칭찬을 하고 싶고요. 특히 올해 이제 제주 도민체전 장애인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이게 풋살장 그 경기장 빌리는 게 쉽지가 않아서 좀 어려웠었다 그래요. 근데 동부경찰서에서 풋살장을 좀 경기장으로 여기서 활용을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대회도 무사히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부경찰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풋살장이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편하게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미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 이런 내용도 밝혔어요. 네, 이 동부경찰서 안에 있는 풋살장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군요. 혹시 일반인들이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주 동부경찰서 그 홈페이지 가셔서 예약을 하면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네. 평일이랑 공휴일, 뭐 동정기랑 하절기 다 그 이용 시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용하실 분들은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약 가능 시간이 원래는 팀당 이제 1시간인데 내가 하려는 그 시간 이후에 다른 팀 예약이 만약에 없다면 최대 4시간까지 또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용하실 분들은 한번 꼭 해보세요. 네. 자, 오늘 팡팡 뉴스 올 한 해 제주에서 있었던 훈훈한 소식들 들어봤는데요. 내년엔 더 많은 훈훈한 일들이 제주에서 일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독립언론 노릇의 김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